안녕하세요. 푸푸의 서재 구독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인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잘 못 지내다 왔습니다. 여러모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제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인사드리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먼저는 사과 인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아침이 너무 심심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심심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어, 네, 우선 이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도서를 읽는 것으로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도서를 읽기보다는 책을 읽기보다는 뭔가 라디오처럼 편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걸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고민하기보다는 떠오르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진정한 편하고 편한 라디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언제 괜찮다면은 사연 보내주면은 그 사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여자친구의 경우는 네, 잠깐만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와,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 뭔 말을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어. 그렇다고 영상을 껐다가 다시 이걸 보기에는 굉장히 귀찮은 그런 게 있네요. 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시작 부분에서 진짜 기억하면 기억하려 할수록 더 하얗게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일단은 그냥 제 친구 여자친구 얘긴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직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이직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직장을 옮기는 거. 뭐 그쵸? 이직이니까 자기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직종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이제 돌아가는 직군을 바꾸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제 친구 여자친구가 지금 어떤 이제 7급 공무원이에요. 이제 미리 얘기하자면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제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전역하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부터 사귀어서 21년인가 사귄 것 같아요. 지금 2년 차 2년인가 3년 사귀었거든요. 지금 친구가 한 2, 3년 정도 된 커플인데 이제 그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일단 영어도 엄청 유창하시고 뭐 드론 1급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드론 1급 자격증을 왜 딴지 모르겠지만 그 드론 1급 자격증부터 뭐 각종 자격증도 많고 그리고 7급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스펙도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재미가 없고 그리고 월급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고요. 제 그 듣기로는 뭐 정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7급 공무원이니까 그나마 좀 받는 편인데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이 느끼기에는 공무원이 별로 안 받는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돈이 좀 적고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게 좋대요. 아무래도 공무원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는 경우가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가 이제 예전에 공무원을 한다면은 외교관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외교관이 맞나? 그러니까 외교 대사 분야에 있는 그 공무원이 있는데 뭐 해외로 계속 출장 다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다니는 일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분도 약간 독립된 곳에서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프리랜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지내고 싶다보다는 조금은 여유 있는 회사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예 사람들을 못 보는 것보다는 그 서로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직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직장이 있고 듬성듬성 이렇게 자리와 자리 간격도 넓고 그리고 약간 서로 간의 개입이 막 활발하지 원활하지 않은 곳 말이 좀 꼬이긴 하는데 뭐 한 가지 일을 하면은 같은 팀이어가지고 모두가 다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직업이 있고 직종이 있고 그리고 그냥 내 고유의 파트가 있는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이면 영업 파트, 회계 파트 딱 있으면은 영업과 회계가 서로 간에 상호 소통을 하진 않죠. 어지간해서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런 것처럼 아예 부서가 각각 자기에게 맡게 된 그 책임 업무가 그러니까 상급자와 같이 가끔씩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직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네 이제 남자인 친구가 저한테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직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그 여자친구가 정확히 어떤 성격인지 자기 성격이 정확히 어떻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자신이 가장 재밌게 일할 수 있는지를 좀 조언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흔히 MBTI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활발한 외향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일하는 게 좋긴 좋아요. 분명 좋아요. 너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저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 한 네다섯 명이 같이 있는 팀 아니면 뭐 여덟 명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좀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좀 좋아요. 네. 한 사무실에 보면 뭐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가끔 이제 한 층에 막 50명, 3, 40명 막 그렇게 칸막이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고개 들면은 사람도 엄청 많이 보이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회사도 좋거든요. 뭐 물론 소리 내서 전화를 하고 개인적으로 막 쉬는 시간 갖고 하는 게 눈치 보이긴 하겠지만 저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런가 좀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저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지 하면 이렇게 관심이 막 간다 해야 되나? 저 사람 어떻게 파악해 보고 싶다 왜 이런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 눈에 띈 뭐 MBTI I형 뭐 내향형인 사람들에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저도 뭐 가끔 지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긴 한데 여튼 그런 타입을 원하는데 이런 사람이 혼자 일하는 데에 좀 접목돼 있는 그냥 혼자 좀 진득하게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가면은 어떻겠어요? 좀 답답하겠죠. 문득문득 답답할 겁니다. 일에만 집중한다 해도.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나는 좀 밖을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출장을 다니고 싶고 외근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조사를 하러 다니거나 그러니까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뭐 건물 검사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통상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차를 이용하는 게 많은 경우 그런 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혹은 이제 외국인을 상대하는 일이 많거나 외국어를 번역하는 일이 많거나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하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종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단순히 나는 무역회사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무역회사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뭐 할 건데요?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서 배치해 받을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뭐 무역협회도 있고 코트라도 있는데 그냥 냅다 거기가 그냥 그 회사가 좋아갖고 지원을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당장에 이제 무역만 하더라도 유통이 있고 그리고 물류 그 선박이랑 항공 그걸 처리하는 일도 있고 그리고 관세만 파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인증받는 것만 이제 파고드는 사람도 있고 각각 이제 위치가 다르단 말이죠. 아니면 그 컨셉 그 기획하는 사업을 기획하는 팀도 따로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인원을 배정하는 인사팀도 있을 거고 뭐 감사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활용해서 뭐 이렇게 콜센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외교부 가면은 뭐 그런 일들을 원하는 거를 내가 가서 정하는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가서 정해지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그런 걸 회사에서도 물론 좋아하진 않겠죠. 너 뭐 하고 싶어서 왔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이 기업이 좋고 뭐 이 기업에서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정확히 너라는 그 톱니바퀴가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계 중에 어디 부분에 꽂히고 싶은지를 물어본 건데 자기가 작은 톱니바퀴인지 큰 톱니바퀴인지 밖에 있어야 되는지 안에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품이 오면 안 받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권장하고 싶어요. 막 어떤 특별한 직업, 직종을 정하라고보다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 성향에 맞는 곳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뭐 출장을 다니는 것 중에서도 막 차를 많이 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차를 몰고 다니면 차에서 노래 틀고 경치 구경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테이크아웃 할 수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뭐 길 약간 시간 좀 있으면은 국도 쪽으로 좀 우회해가지고 경치 구경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전화하다가 일하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택배 기사가 될 수도 있고 택배 기사 혹은 아니면은 그냥 그 물류 기사분들 있잖아요. 트럭커. 뭐 그런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정수기나 어떤 출장 가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세스코처럼 혹은 아니면은 나이스라고 하나요? 그 ATM기 보안 점검하러 다니는 사람.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에 대한 직종이 많이 뿌려져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게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다를 정해두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 혹은 나 혼자 돌아다녀야 되는 거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내 성향에 맞는 건지 그러니까 내 전공에 적합한지 근데 전공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직업적인 환경과 뭐 페이가 보장이 돼 있다면 그냥 어떤 걸 해도 즐겁다. 뭐 내가 외교관으로서 돌아다니는 게 좋다. 근데 권위도 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권위를 바라겠지만 그걸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그걸 누려야지 성공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네, 조금 열변을 띠게 됐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직업을 정하는 걸 좀 추천드려요. 단순히 사무직도 그냥 사무직이 좋다. 그냥 에어컨 빵빵 옷에서 입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사무직이든 좋겠죠. 이제 연봉 협상이 어렵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펙을 따야 되는데 스펙도 그거 엄청 다른 거 아시죠? 막 그 예를 들어 출판 쪽으로 가면은 죽어라 책만 읽고 책을 검수하고 해야 되니까 책을 좋아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사무직이 좋다 해도 그걸 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럴 수는 있죠. 그냥 정적인 게 좋다. 혼자 있는 게 좋고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뭘 집중해도 내가 그거에 빠져드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좋겠지만 그냥 막 백지 상태에 있는 그 파일을 내가 사업을 써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맡게 되면은 복잡하겠죠. 맨날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엑셀이나 이런 특정한 폼이 정해져 있고 그 폼 내에서 어느 정도 업무 숙지만 돼 있으면은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면은 거기 가도 되고 근데 새로운 도전적인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선택하진 않겠죠. 네, 그럼 전산 처리하는데 특화된 곳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의 그 성향에 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막 단순히 스펙이 내가 많으니까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 뭐 그 사람이 스펙을 그냥 옷 사듯이 그냥 좋은 옷 사면은 좀 괜찮아 보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스펙을 쌓았으면은 어디에도 쓰임 받기 어렵겠지만 왜냐면 자기가 쓰일 곳을 모르니까 옷은 예쁜데 그 옷이 파티에서 어울리는지
아니면은 결혼식장에 어울리는 옷인지, 아니면은 뭐 친구 그냥 단순히 놀러 갈 때 입는 옷인지, 그런 거 구별 못 하고서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쁜 옷인데도 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격증이 없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딱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든 그 일을 하더라고요. 기업을 만들어서라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무역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소방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 뭐 완전 금융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그 직업만 생각해 버려 갖고 뭐부터 준비할지 막막한 거예요.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도 하는 일이 역할이 얼마나 많이 분담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1인 CEO면 괜찮겠지만 한 사람이 많은 걸 하지 않고 진짜 정말 뭐지? 일이 정말 분업화되어 있는 거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디에 투입되고 싶은지 보면은 분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취업 준비할 때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어 제가 지금 눈앞에 이 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핫식스 캔이 있어요. 근데 핫식스 캔이 있는데 보면 여기 롯데 칠성 음료라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고등학생 때에는 뭘 봤냐면은 롯데 칠성 음료에 대한 닉네임, 그 브랜드 값을 봤어요. 롯데 칠성 음료에 들어가면 좀 있어 보일라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롯데니까 좀 좋은 곳, 대기업?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막 4년제, 뭐 무슨 자격증 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서 그 분야가 뭐 예를 들어 디자인, 영업, 관리, 회계 막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잖아요. 막 유통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격증을 보면서 나이 뭐 군필 여부 이런 거 확인하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걸 찾은 거죠. 신입 경력 이렇게 보면서 이 분류 칸 중에서 가장 낮을 것 같은 거, 가장 쉬운 거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되게 단순한 케이스죠. 그럼 막상 그걸 고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어느 순간 뭐 얘 유통이면은 롯데 칠성 음료라는 곳에 가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왜냐? 여길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 그냥 취업은 해야겠고, 근데 닉네임은 좀 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제일 쉬운 데로 들어가면은 그래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닌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들어갔어도 얼마 못 버티거나 잘 버틴다면은 적응력이 빠른 사람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 핫식스를 만드는 순간에도 지금 여기 폰트랑 디자인 재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디자인 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음료수를 유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음료수가 좋다, 왜 안 좋다 이거를 설명하러 다니는 영업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하는 기획팀이 있을 거죠. 보통 그러니까요. 그리고서 이 음료가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인증에 관련돼서 뭐 검수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여기 점자가 들어가 있네요. 시각 장애인들한테 잘 보일 수 있게 이런 점자 만드는 거 조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 캔 자체 이거 어디서 구입하는 게 원자재 값이 싼지 공장 조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약간 창의력이 좀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예술 분야가 좋은 사람. 그럼 예술 분야가 좋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겠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롯데 칠성 음료라는 것 그냥 부가적인 거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통상 근무를 할 수 있고 9 to 6를 하는 직장이구나. 야근이 별로 없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 디자인을 계속 이어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쌓았던 내 인생을 이어나가고 싶다로 맞추겠죠. 할 말 많겠죠. 할 말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면은 영업. 나는 활발해. 그리고 통찰력이 좀 있어. 어떤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좀 잘 알아요. 그리고 노력하면 좀 더 잘 알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이게 어디에서 이제 영업이 잘 될지, 뭐 해외 영업이면은 어느 나라에서 이런 게 딱 필요할지, 우리 디자인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가 막히게 찾는다. 네. 그러면은 롯데칠성 음료도 부가적인 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아, 여기에서 음료수 팔고 있는데 사실 그 사람한테 음료수가 아니어도 되고 마우스여도 되고 시계여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파는 게 즐겁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 조사하는 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가적인 거예요. 이 롯데칠성 음료가, 이 브랜드가. 내가 롯데칠성에 가면은 이런 영업을 하겠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야근도 많고, 그리고 영업을 하는데 개인 파트가 정해져 있어서 혼자 돌아다닌다?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안 한 게 되는 거죠. 이 큰 차이잖아요. 물론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야 그냥 무조건 롯데면 들어가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나는 내가 즐거운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맞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여자친구가 이직을 하고 싶다 했잖아요. 제 친구 여자친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당신의 성향이 뭔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있어야지 내 성향이 편안하고 그리고 즐거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직장이 어떤 곳에 있어야 되는지, 도시에 있는 게 좋은지, 한적한 시골 도시 외곽에 있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 다 정해놔야지 딱 갔을 때 만족할 거 아니에요. 난 단순히 커피랑 아니면 북적거리는 그냥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회사면 다 좋아. 그냥 서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업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그냥 환경인데 서울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어디든 난 행복한 거예요. 왜냐, 난 서울이라는 곳에 있는 회사에 있으니까. 그 각자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 막 직업에 귀천이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뭐 회사가 안 좋다 막 이런 걸로 막 들어가는데,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 하는데 걸릴 게 없다. 혹은 걸렸다. 그럼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데 가도 괜찮죠. 왜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미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찾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환경을. 근데 못 찾는다? 그건 자기를 못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아직까지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회사 탓만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는 안 바뀌거든요. 항상 회사는 고유 명사처럼 각각 위치에 그대로 항상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발전하는 거 없이. 발전하는 거 매출의 폭 그거밖에 없어요. 인력의 상승, 하락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 고유의 가치관과 신념, 프로세스 안 바꿔요, 기업. 왜냐? 마음에 안 들면 니들이 나가라 이거예요.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컨셉으로 돼 있는데, 내가 그 회사에 그냥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서 가가지고 회사가 안 맞다. 2년 안에 나오는 MZ 세대다. 이게 잘못된 거죠.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저히 못 찾겠다. 그러면 그냥 아무 데나 집어 넣어서 버텨야죠. 그거는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강요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추천을 할 거예요. 지금의 제 가치관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적인 교육도 좀 많이 개혁이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떤 직업이 있다. 사실 직업 공부하잖아요. 제가 막 못해도 한 3, 4년 공부해야 될걸요. 배울 게 너무 많이 있어갖고. 직업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에는. 신설 직업만 진짜 몇 갠데. 그러니까 그런 직업보다는 성향이 어떤지, 옛날처럼 막 옛날에 MBTI도 아니라 참 MBTI 했으면 재밌었겠다. 학교에서 맨날 설문을 잔뜩 하고 직업에 맞는 거 막 정해갖고 막 추천 그 있었죠. 아마 기억날 거예요. 막 나는 어떤 직종 해가지고 막 변호사, 막 목사, 그 막 판사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직종이 따로 있고, 뭐 봉사, 사회봉사자, 막 노인복지센터 막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집단군이 있고, 그 성향을 그럼 나는 이 집단에 어울리는 건가? 이렇게 그냥 진짜 정말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짜 성의 없는 거죠. 물론 시스템이 그때는 발전이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너는 이제 이런 성향이니까 그런 성향에 맞게 이런 직장들에 가는 게 좋을 거다. 직업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에 가는 게 너는 참 어울릴 것 같다. 너는 뭐 소기업 같은데 작은 기업이지만 약간 서로 좀 화목하고 페이는 작지만 좀 자기 업무에 대한 그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좀 진취적인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뭐 부품 회사나 어떤 회사죠? 보통은 이제 이과 계열이겠죠? 그 뭔가 만들어내는 곳은 막 큰 발전이 있진 않잖아요. 보통 거기에 대한 기술의 숙련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너는 뭔가 기술의 숙련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진득하게 뭐 기계가 좀 그러면은 목공을 하는 게 좀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만드는 거 많이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데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저녁에 일하는 게 좋으면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가 많은 곳을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말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은 경우는 주말에도 근무 환경이 갖춰져 있는 곳에 가는 좋고 그런 식으로 정해주면 되잖아요. 괜히 막 주말까지 일하는 곳은 안 좋은 회사, 야간 근무를 하는 곳은 안 좋은 회사, 막 이런 식으로 굳이 막 구별을 하니까 그러면은 회사가 뭔 죄예요? 우리는 야근이 있어야지 회사가 돌아가. 그러면 야근도 좋아하는 사람이 오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야근이 있으면 무조건 안 좋아라고 해버리면은 회사가 마치 야근 시키면 안 좋은 곳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해서 좀 사람 성향에 맞게 해주면 좋겠어요. 주간에 막 자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저녁 되면 활발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일하고 싶으면 그때 일하는 직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어때요? 다 저녁에 일해 라고 하면은 진짜 불쌍하다 이러면서 그래도 저녁에는 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면은 그런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라디오는 이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나는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게 뭐 제 인생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요즘 들어서 좀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짜 자기 직장 들어가는 게 행복할까? 여기 직장에 있는 걸 행복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막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바라보는 건 아니고 철학적인 신념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즐겁나? 재밌을라나? 잘 사는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네, 문득. 그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일이 잘 맞더라고요. 이 일이 맞다로 결론 났어요. 네, 결론은 나는 그래도 힘든 일이 많아도 지금 하는 일이 재밌고, 지금 하는 게 내 적성에 맞다. 비록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가버린다? 그거는 좀 아이 같은 성격인 거죠. 어느 정도 내가 힘들고 불편한 건 감수할 수는 있어야 되죠. 그것조차 없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것조차 없는 직장을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장점이 10개가 있고 단점이 두세 개다. 그러면은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장점이 5개. 근데 단점이 4개. 이러면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단점이 많고 장점이 적어. 그러면 이직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그냥 막 말하려다 보니까 조금은 횡설수설한 게 있는데 그래도 다음에 좀 방향을 정해가지고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요즘 화제거리가 무엇인지 알려주면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디오처럼 서로 소통하는 게 나쁘진 않네요. 재밌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라디오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나요?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직장에 있고 좋은 직장에 와서 네, 좋은 이 회사가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힘든 일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직장에서 좋은 일을 하시고 좋은 직장을 찾고 있다면 좋은 직장을 꼭 잘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인사드리고 또 다음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